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물량 5,300여 세대가 연말까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준비 중인 물량은 18,719세대로 이 중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5,387세대가 일반에 분양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참여 방법 보시고요.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아직까지는 식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었을 때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가격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주로 좀 많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청약에 대한 어떤 열기가 내년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는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약의 어떤 기대감을 좀 꾸준하게 좀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알토마토 방송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광섭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투자 정보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시그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나보는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한 번 더 이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개괄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광역교통망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경기 등 대도시 광역 거점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광역교통 2030 내용에 담겼는데요. 지하철 3호선, 9호선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다소 취약했던 경기 파주시, 양주시 등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지역이 이번 비전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역교통망 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내용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면 그 철도망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또 BRT 노선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도로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 시간에 외곽순환도로, 기존에 있던 외곽순환도가 연결이 되면서 과연 어느 쪽이 가격이 먼저 올랐느냐를 봤었을 때는 호원 IC, 즉 수도권 이북 쪽에 가격이 먼저 뛰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주라든가 파주 또 김포 쪽의 아파트의 가격이 단기간 내에 가격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철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통행 시간대를 30분대로 단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시라든가 서울역, 또 인천시와 여의도, 또 남양주시와 서울역, 또 화성시와 강남역을 연결하면서 기존에 뭐 1시간대 이상, 뭐 1시간 30분대 이상 걸렸던 이 출퇴근길을 30분대 또 40분대 이내로 단축을 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서 발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GTX A 노선 또 기존에 발표된 B 노선과 C 노선의 예타에 대한 어떤 적용 규정을 단기간 내에 만들어내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GTS A 노선을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2023년 또 2024년 내에 개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올해 정부의 좀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통행 비용입니다. 2016년과 2030년을 좀 기준을 하게 되면 여기 좀 노란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한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또 2024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월 교통비가 평균적으로 약 한 32만 5천 원 정도가 들었던 것을 2030년 정도가 되면 22만 원 정도로 크게 좀 단축시키겠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계비 비중을 현재 약 한 12% 정도였던 것을 10%대 미만 8.5%로 감축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승 시간 단축인데요. 기존에 이제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계단이 많다든가 또 환승 시간이 상당히 좀 환승 거리가 상당히 좀 길죠. 그것을 좀 감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을 안에다 좀 넣어놓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약 한 20분에서 약 25분 정도 걸리던 것을 약 한 15분 내로 또 혼잡도 개선을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75% 상당히 혼잡도가 상당히 좀 심한데 이거를 한 2030년도에 되면 150% 좀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약 한 132%를 2030년도에는 약 한 100% 정도의 혼잡도를 좀 낮추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즉 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행철도의 수혜 범위가 과연 얼마만큼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GTS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을 보게 되면 이 수혜 범위 자체가 반경 약한 철도 역사가 생기는 지역들의 반경 약한 5km 범위 내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로 함축을 좀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그 GTX A 노선의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수혜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그 기존 노선 GTS B 노선의 어떤 수혜 지역이 전체적으로 감축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즉 색깔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기대치가 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GTX A, B, C 노선과 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 자체에 이 겹치는 지역들의 어떤 실거주, 즉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성도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부권과 서남권, 이 동부권과 이 동남권 쪽으로 나눠서 이 서부권의 일대, 또 서남권 일대, 또 동부권과 동남권,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또 기존에 있던 위례신서선이라든가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포함돼서 가치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의 어떤 그 철도, 이 교통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를 앞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TX 노선도인데요. 이 GTX A, B, C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라든가 신안산선, 그에 따른 어떤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6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 또 3호선 연장 사업이 뒤따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GTX A, B, C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신도시죠.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 신도시 발표도 이 GTX A 노선 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이 C 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투자처라든가 어떤 실거주를 마련하는 게 어떤 미래 가치로서는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GTX B 노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천과 김포를 지나가는 서부광역망 철도를 4차 국토 종합계획 안에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즉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서부광역 철도망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목하는 지역들은 이제 뭐 가설 디지털 단지역, 대림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GTX, 즉 서부광역 철도가 겹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333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 또 통행 비용도 30% 절감, 환승 시간까지 30%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혜 지역들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좀 잘 짚어보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좀 넘어대야 될 산들도 많을 거고 계획들이 많겠지만 그 계획들 사이사이에 내가 좀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광역철도망 내용,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울 안쪽에 지나가는 이제 철도망과 이 광역철도망이 이제 어떻게 겹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기존의 철도 노선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 안쪽에서 현재 지금 경전철이 만들어지는 부분, 또 경전철과 기존에 있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광역철도하고 또 만나는 부분, 소위 말하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 과연 어느 쪽 지역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 가치가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전철이 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철도 노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두드러진 부분이 어떤 철도망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GTX 노선과 이 광부 횡단선, 이 서부선이 겹치는 이 노선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목동선과 이 난곡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동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지하철 5호선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 5호선과 겹치는 부분에서 이 GTX B 노선과 또 신안산선과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동부권으로 가게 되면 이 GTX B 노선과 연결되는 노선이 있으면서 기존 철도 노선, 즉 면복선이라든가 지하철 6호선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동남권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 노선,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5호선 연장 사업,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유례신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가격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철도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거기서 이제 철도 노선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부분하고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좀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 R&D 특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면 쪽 지역들의 또 과천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의 그런 부분의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집가 상승을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로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 트램 라인인데요. 이 트램 라인이 전체적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남 1호선과 2호선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성남 1호선과 2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판교와 연결이 되면서 이 성남 산업단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판교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가지고 또 모란교 쪽 주변 지역, 또 상대원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4개 정도로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북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북권은 서울 30분대에 어떤 급표철도망, 즉 B노선과 C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 7호선과 8호선 연장으로 한강 인원과의 어떤 접근성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8호선의 연장 노선이 과연 GTS, B, C 노선과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동북권 7호선 연장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도봉 차량기지에서 장암 쪽에서 연결이 돼서 이 고읍 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 현재 철도 노선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현재 이 단선으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도에 대한 시간대가 좀 이렇게 시간대가 뭐 10분 내가 아니라 한 15분에서 한 20분대로 좀 길다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현재 이 고읍 안쪽으로 좀 철도가 노선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포천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천과 안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노선 자체는 예타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면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7호선 연장 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대치를 어디 쪽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느냐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옥정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고읍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산업단지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 쪽 입장에서는 이 밀락 쪽 주변 지역과 또 옥정, 또 고읍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실수요층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남권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S A 노선과 인도원과 동탄을 연결시키면서 이 철도선 또 철도 연장 사업, 좀 3호선과 5호선의 또 연장 사업이 현재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분당선과 위례 신사선, 또 위례에서 과천선이 현재 그 확정돼서 좀 진행을 할 여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례선이라든가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도 주요 지역들을 다 지나갑니다. 또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례 과천선과 위례 신사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거기에서 이제 광역철도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 4호선 연장 사업, 또 강일 쪽 미사 쪽으로 안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도 사업이 현재 지금 한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이제 서부 광역 철도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구분다리역과 이 둔천역을 연결시키는 이 직결 철도망이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요게 현재 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구분다리와 둔천이 연결이 되면서 길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상업 지역의 어떤 발달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과 7호선 여기도 또 연장 사업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정과 홍대를 연결시키는 이 광역철도망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원정, 즉 원정 같은 경우는 소사 원시선 그 라인 자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원정 같은 경우는 고강동 또 신월동 그 가양을 또 연결시킵니다. 이 원정에서 홍대 입구까지
홍대 입구까지 현재 뭐 철도라든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약 한 40분대에서 1시간 한 10분대 정도의 진입이 좀 가능한데요. 이 급행철도 선왕권을 연결시키는 원종과 이 홍대선 광역철도망이 연결이 된다면 약 한 15분 내에 진입이 좀 가능합니다. 또 철도 노선 자체가 화곡이라든가 가양역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9호선 요 라인을 지나가면서 기존에 없는 철도 노선이 없는 고강동 일대 또 신월동 일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 노선이 없는 지역에 이 철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파급력이 상당히 좀 큰 철도 노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강동 일대 또 원종 쪽 주변 지역을 좀 열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신안산선인데요. 이 신안산선 자체가 신시청에서 광명 또 여의도로 연결이 되면서 이 철도 노선 자체가 이 서해선 자체, 서부권 자체를 연결시키는 지하철 뭐 10%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류와 또 사람을 실어 나르는 철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철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뭐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역철도망과 같은 철도의 어떤 속도를 내면서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그 투자처로서 또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부권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교통 개선을 위한 출도망 확충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승거점, 이 환승센터 같은 경우 이 킨텍스역이라든가 기포공항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큼지막하게 현재 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김포공항역 쪽이라든가 킨텍스역 쪽을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부권 일대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고양시청과 연결되는 이 고양선 또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세전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신내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이 세전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토지가에 대한 상승, 또 집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전역에서 지나가서 세전역에서 대곡역과 연결이 되는 어떤 신도시역 쪽 주변, 신도시 주변 지역의 어떤 BRT 노선이라든가 SRT 노선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세밀하게 한번 광역철도망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광역교통 2030 계획 오늘은 각 권역별적인 분석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이 철도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이 대대적인 철도 교통망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 짚어드린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직접 만나보세요.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겠고요. 1부에서는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2부에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일산 서구 탄현 아파트에 올해 매도를 하고요. 네네. 마두역에 우방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것저것 합치면 한 5억 5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 거는 영등포나 물레동이나 양평 아니면 뭐 이제 강서구 등촌동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이 좀 괜찮을지 한 25평에서 한 30평형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어떤 지역이 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일산에서 서울로 이전을 생각하시면서 영등포와 강서구 쪽을 한번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자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되는데 물레동, 양평동, 등촌동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김광섭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인서울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제 가격을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뭐 강남 쪽 주변 지역보다는 이제 강서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영등포권 일대가 좀 눈에 보이시는 거고. 네네. 그쪽으로는 엄두도 못 내고요. 예. 그 자녀가 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중학생 하나하고 초등학생이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그쪽으로 좀 옮겨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좀 있으면 추천을 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목동 쪽 주변 지역, 둔촌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교육률이 좋은 이쪽 주변 지역, 영등포 쪽, 양평동, 뭐 몰래동 이쪽도 좀 같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뭐 지금 한 5억 정도의 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평형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노후된 아파트 쪽 위주로 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평역 쪽 주변 지역 일대하고 양평역 쪽 주변 지역 일대입니다. 또 영등포 구청역 주변 지역 일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등촌역이죠. 이 등촌역 쪽에서 이 목동역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구청역 주변 지역은 가격대에서는 약 한 7억대 정도 선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대가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양평역이라든가 영등포 구청을 보게 되면 이쪽에는 뭐 초등학교도 잘 되어져 있고 뭐 초, 중, 고도 뭐 반경 약 한 500m 안에 이제 포함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요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쪽의 대일고등학교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강서고등학교 쪽 주변 지역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6억대 정도 선에서는 좀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약 한 1000세대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현재 지금 한 8억대 정도에서 현재 좀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딱히 이게 뭐랄까요 실거주의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떤 주거 만족도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양평역 쪽이라든가 영등포 구청역 쪽 주변 지역은 소위 말하면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들이 오래된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면서 재개발의 어떤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가지인데요. 현재 그런 것보다는 좀 실거주로 해서 물건을 좀 오히려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일 쪽이라든가 강서고등학교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목동역을 따라서 위쪽 등촌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이런 어떤 철도도 괜찮고 도로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 지역의 뭐 초중 고등학교가 상당히 조금 잘 되어져 있어서 반경 뭐 300m, 500m 안에도 뭐 초중고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따질 정도로 어떤 학군 정도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홍익병원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요 라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길 이제 목돈선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죠. 이거 횡단선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영등포구청역 쪽 주변 지역보다는 이쪽 주변 지역, 즉 등촌역
등촌동 이쪽 주변 지역이 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봤었을 때는 한 5년 정도면은 좀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또 등촌역이라든가 목동역 쪽 이 라인 자체는 이 마곡지구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인 영향 효과가 안에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과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약간 높다 하더라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요 라인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은 그 가격대를 쫓아가게 되면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또 이제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약간은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 요것들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고가 밀집되어져 있으면서 단지가 좀 큰 아파트들 이런 것들로 찾아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촌동 주변 지역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생활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다가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끝번호 6656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재작년에 실거주용으로 선부역 수정 한양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부역이 이제 개통이 됐죠. 이제 재작년에 개통이 됐지만 일단은 그 철도의 어떤 그 단선 소위 말하면 이제 뭐 2량에서 한 3량 정도가 이제 지나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아직까지는 지금 주변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이 아직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시간 자체가 좀 약간 좀 멀다. 여기 앞차와 뒷차의 간격거리가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가격이 뛰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철도, 이 경전철 이 라인 자체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하면 소사 원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경전철 라인 자체는 신안산선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1호선과 또 다른 라인과도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소사 원시선, 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소사 원시선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본 물건 자체의 위치입니다. 이 주변 지역, 즉 소위 말하면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서해선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딸랑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초지역적 부근입니다. 이 초지역적 부근에서 이제 그 신안산선이 이제 초지역적 라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이제 도심 재생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로 위쪽에 이제 그 시흥시청정 쪽 주변 지역, 이 주변 지역의 이제 장현 택지개발지구 안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현지구 하게 되면 요 장현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매화지구라든가 목감지구 또 광명 일반 산업단지하고 연계성을 좀 갖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광명 쪽 주변 지역은 일단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흥지구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흥시청과 초지역 쪽 라인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안산선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간다는 것이 앞으로의 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현지구의 안쪽에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과 이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즉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 선보동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좀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안산 선부역에 들어가 있는 이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에 연식이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현재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서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매도 시기를 언제 잡을 것이냐. 저는 한 2026년도에 매도 시기를 잡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한선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수요층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요층들, 그 철도를 이용하는 수요층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철도 노선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 안쪽에 있는 철도 노선이 아니고 이 외곽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어떤 철도 노선들은 약 한 2년 정도의 여유 있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2024년도에 개통이 되면 26년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단기간에 잡는 거에선 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 26년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좀 잡으시고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분명히 호재가 있습니다. 또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확인할게요. 끝번호 031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무원마을 3단지 동신아파트를 2008년에 구입했습니다. 직장이 운정 쪽이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고민이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입니다. 10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직장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이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제 지도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분도 여기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행신역 쪽 주변 지역에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 것은 이 철도 차량 기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고 유해 시설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행신역 같은 경우는 이 철도 차량 기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 자체 이 많은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차량 기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차량 기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주변 지역의 철도 노선 자체를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에 이제 대곡역 쪽이 위치해 있죠. 또 이제 행신역이라든가 능곡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바로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화정역이라는 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거 안쪽으로 해서는 그 광역철도망과 더불어서 이 고양선 라인도 이쪽 안쪽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받는 수혜 지역, 이 대곡역 쪽 주변 지역이 가격이 주변 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이쪽 주변 지역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상업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군 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별빛마을이라든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곡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기대감, 또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어떤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제 세전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고양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철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거든요. 또 대곡역 쪽 가게 되면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죠. 뭐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개 노선이 이 대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수혜 지역이 어디냐? 이 안쪽으로 수혜는 분명히 받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와 또 상가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붙어져 있고 또 주변시설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상업시설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구 지역들이 먼저 이런 것들은 가격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이제 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행신역과도 바로 그 역세권 쪽 주변 지역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좀 매도 시기를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전세를 놓고 일단은 좀 그 다른 전세를 놓고 가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전화기만 들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오늘 좋은 물건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 물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원 신갈 IC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해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다.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연계성을 어떻게 가느냐,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홀로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거기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데, 도로와 교통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주변 지역,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들과 어떻게 연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본 물건도 얼마만큼 더 시너지를 갖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 면적은 약 213평방미터고요.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4층 중 13층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규모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여의도 63빌딩의 약 한 2.2배 규모로 지금 현재 좀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의 좀 하나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주의 어떤 근접형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물건은 2019년도 11월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준공 예정인 그런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3억 7,800만 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네, 본 물건의 입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본 물건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이 상업시설과 또 첨단 R&D와 특구와도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거와 산업, 이 생산과 상업, 또 하나의 또 문화시설, 즉 1, 2, 3층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도 같이 좀 접목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용인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원시설과 또 산업용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 물건 안에는 용인시에서 하는 지원시설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업무를 지원해주는 지원시설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원시설도 이 물건지 안에 좀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대지 면적 자체가 약간 23,376평방미터인데 약간 7천여 평에 지금 지어지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약 5만 9천여 평에 좀 지어지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용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장과 공동주택, 또 업무시설과 근리생활시설, 또 문화 및 집회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안쪽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즉 직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주거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또 밑에 이제 그 지하와 1층, 2층, 3층에 좀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만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안쪽에 이제 그 용인경전철 영등역이라든가 흥등역이 지나갑니다. 2018년도 4월 30일 날 이제 흥등역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 또 주변에 이제 용서고속도로와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철도망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 IC하고도 약 한 500m 범위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용서고속도로하고도 바로 맞물리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자동차 매매 단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매매 단지가 본 물건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동차 매매 센터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약간 920세대, 또 아파트 230세대와 한꺼번에 좀 어울려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IT 기업이라든가 그 S 기업이라든가 또 이제 A 기업에 대한 어떤 첨단 도시 산업단지가 반경 약간 3km에서 약간 5km 범위 내외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 바로 위쪽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또 아래쪽에는 광교 테크노밸리, 또 삼성의 어떤 그 모바일 연구소, 또 마북 쪽 위쪽에는 또 현대 기아 연구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이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시너지 효과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의 또 개발 호재를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인덕원에서 수원과 연결되는 경철철 사업이라든가 복선철 사업이라든가 이 경철철 사업, 또 이제 동백과 연결되는 도로, 교통에 대한 사업이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철도가 맞물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부과 용인 경전철은 2018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그 영덕역이라든가 또 기흥역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동백에서 연결되는 동백신번 노선 자체가 동백신번 노선과 이 경전철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덕원과 수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과천에서 연결돼서 동탄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흥덕지구 쪽 주변 지역과 흥덕지구, 이 본 물건이 있는 지역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와 어떤 교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은 대지에 지어진다. 즉 기흥구 영덕동에서 가장 우수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 편의시설입니다. 이 편의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층이라든가 옥상에 어떤 옥상 정원을 꾸며놨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매가는 3억 7,8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약 한 2천에 18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예상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미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제 수익을 좀 최대한도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 저렴한 투자 금액까지 확인해보시고요. 이번 달에 바로 만나보세요. 용인시의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로 올라와서요. 통건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통건물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서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과 조그만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 자체를 약 한 5억 미만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7호선 신풍역에서 도보 약 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106.평방미터. 현재 원룸 10개와 주인세대로 꾸며져 있는데 원룸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큰 방 2개, 또 큰 거실로 좀 꾸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준공은 2018년도 6월 달에 좀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약 한 14억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 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월세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실투자 금액 자체를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입지 여건을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신풍역에서 도보 약간 8분 거리에 좀 위치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대림역과도 신도림역과도 인접해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GT에서 B 노선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신도림역은 1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서울에서 지하철의 어떤 그 지하철을 좀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신도림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림역 쪽 주변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신풍역 쪽 라인입니다. 신풍역 쪽 라인 안쪽에 이렇게 이제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높은 가격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면서 여의도 같은 직장인들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베드타운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풍역 쪽 요 라인, 7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 신안산선이 좀 현재 좀 착공을 하고 있죠. 신안산선이 현재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물건지 쪽 주변 지역에 7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철도 역사마다 다 이제 환승센터가 다 생깁니다. 이 보람역 같은 경우는 신림선이 생기고요. 또 신대원 상거리역 쪽 장신배기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서부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철도 노선들이 요쪽 신봉역 쪽이라든가 보람역 쪽, 또 신대방 상거리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철도 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유입이 앞으로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도림 역세권 재정비 사업과 이 남구로 역세권 이 개발 사업에 어떤 간접적인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충분히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안쪽에서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현재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약간 30평대 가격이 약간 11억에서 약간 현재 좀 12억을 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 유입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곳에는 뭐 한강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 보람의 병원과도 인접해 있고요. 또 농심 어떤 그 본사와도 인접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원룸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사방이 좀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자체가 상당히 좀 밝은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좀 대지 면적이 약간 작더라도 좀 상당히 좀 넓게 보이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각자 그 창문마다 이 톤을 둬서 또 이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어떤 그 모던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내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큰 방 2개와 큰 거실 하나로 꾸며져 있고, 안에 뭐 천장형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그 임차인들의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니즈를 좀 충분히 충족하게끔 많은 옵션들을 현재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예상 가격 분석입니다. 현재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4억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다 맞춰져 있는 임대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7억 1천만 원에 현재 좀 전세와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요. 월세는 현재 300만 원 정도가 현재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약간 2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상 임대가와 예상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4억 5천만 원, 약간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금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연금 국가에서 받는 연금 자체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하나 가지면서 내가 직접 물건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또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충분한 정보 얻어가 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개발 호재라든지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 척까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큰 그림부터 세부적인 분석까지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